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뉴스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한반도를 주변 4강을 중심으로 해서 긴밀한, 긴박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가 만나서 사상 유례없는 밀월 관계를 보이면서 코리아 패싱, 한국을 제껴놓고 일본이 미국과 직접 대화하는 것, 그것을 미국이 지지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한국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북한은 우리를 개무시하고, 완전히 한국은 고립무원의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적으로는 서훈 국정원장이 양정철 민주원장, 민주연구원장, 민주당의 싱크탱크죠. 심야에 강남의 한정식집에서 4시간 동안 밀당을 나눴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 진짜 경천 동지할 뉴스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품목인 석유 환적 조사 요청에 한국 정부가 그것을 은폐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월간조선의 조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네. 박희석 기자는 마동석 이대근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탈북자인 정광선 기자는 제가 별명을 붙여달라 했더니 아기 공룡 둘리라고 어떤 분이 보내는데, 네. 조 기자도 뭐 별명 하나 갖고 싶어요? 예, 뭐 영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네. 뭐 딱딱한 뉴스에 처음엔 좀 얘기 시작합니다. 우선 2017년 12월 일본에서 발행된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북한 핵의 자금원 유엔 수사 비록이라는 거는 비밀 기록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요 밑에 나오는 요 책입니다. 이제 요 책의 저자인 후루카와 가스 이사를 조 기자가 만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후루카와 가스 이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일단은 그 게이오 대학 경제학부를 나와. 66년생이고요. 예, 66년생이고 일본 게이오 대학 경제학부를 나온 다음에 네. 미국 하버드 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후 몬터레이 국제문제연구원, 그러니까 미국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2011년부터 16년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 전문가 패널이라는 게 이제 이거 차차 설명을 드리고, 우선 후루카와 씨를 조 기자가 인터뷰할 때 그 인터뷰의 목적을 정확히 후루카와 씨한테 얘기했다면서요? 일단 최근 이슈가 되는 거, 인터뷰라는 게 최근 이슈가 되는 거를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네. 이제 북한의 현물이나 자금을 댄 우리 네. 한국인이나 네. 한국 회사가 네. 누군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소속돼 있던 게 UN 1718위원회, 아라비아 숫자 1718인데 그게 어떤 위원회입니까? 이게 이제 대북 제재 결의 번호입니다. 네. 그래서 이 1718 위원회에서 네. 그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네. 일종의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게 1718 위원회고, 네. 총 8명의 8명. 전문가 패널이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명이 대북 감시를 예, 맡아서 하는데, 예. 조 기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이 1718위원회의 8명 패널 중에 네. 사보타주, 쉽게 해서 일을 방해하는 요원이 있었다면서요? 예, 일단 후루카와 씨가 책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 네. 중국과 러시아 패널이 있었는데, 네. 이들이 제대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 북한의 대북 제재 사례가 발견이 돼도 네. 이거를 이제 은폐하거나 약간 일부러 뭉개고. 뭉개고. 예. 예. 그리고 뭐 이제 일부 러시아 동료 같은 경우는 뭐 네. 그냥 집에서 소일을 하거나 네. 제대로 업무를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조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명백한 제재 위반이 있더라도 위반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약간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후루카와 네. 씨에 따르면. 그렇군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나는 다른 동료에게 물어봤다. 여기서 나는 후루카와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더니 네. 그 동료가 네. 러시아 그 이제 패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네네. 그 러시아 패널에 대해서는 모스크바도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우수한 러시아인이 오면은 다루기가 어려워. 네. 라는 그러니까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1718위원회의 8명의 패널 중에서 예.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파견된 패널들은 네. 대북 제재를 열심히 수사하거나 찾기는커녕 무슨 증거가 나와도 까뭉개고 네. 시간 끌고 네. 질질 끌고 네. 짐 빠지게 하고 이랬단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있었죠. 예, 한국에서 파견된 사람이 네.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예. 3명이 있었는데, 네. 이제 한국 외교부에서 다 파견 나온 사람들은, 외교부에서. 예. 이 사람들 역시도 네. 후루카와 씨 얘기에 따르면은
중국과 러시아 패널들과도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네. 보고서에 한국 기업명이 실리지 않게끔 방해를 한 3명 중에 네. 방해를 한 사람도 이야.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체면,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자존심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다라는 게 후루카와 씨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후루카와 씨가 재밌는 비유를 들었는데 네. 아프리카에도 네. 체면을 생각하고 신경 쓰는 나라가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한국처럼 이렇게 조사를 방해하지는 않는다라고 네.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 모종의 지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후루카와 씨 얘기에 따르면 패널 구성 방식을 한번 바꿔보려고도 했었다면서요? 예, 바꿔보려고 했었는데 네. 이게 이 후루카와 씨는 한국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네. 뭐 저널리스트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언론인들도 있고 네.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를 한국도 약간 꺼려하는 분위기가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의 우수한 인재가 오는 걸 꺼려하고. 예, 앞서 말했던 러시아의 사례처럼 예. 오히려 우수한 사람들이 오면 다루기가 힘들다. 예. 그런 야, 얘기를 이건 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얘기네요. 한국에서 유엔의 그 제재를 위반을 찾아낼 우수하고 민감하고 민첩한 사람이 오는 것을 오히려 꺼려했다. 네. 야, 조 기자의 기사 보면 그로 인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조사보다도 방해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후루카와 씨. 예, 맞습니다. 이게 언제 때 얘기입니까? 이게 2013년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정부 때고 네. 그 당시 이제 유엔 사무총장은 반기문 씨였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후루카와 씨가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와 최근에 이제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 바뀌었을 때 네. 그 태도가 달라졌다고 얘기하던데 어떤 태도가 있습니까? 우선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일단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네. 북한이 이제 중국의 말을 듣지 않고 네. 러시아에 좀 더 기대는 모습을 보이더라. 네. 본인이 이제 그런 양상을 좀 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중국은 네. 오히려 김정은 정권을 감싸기보다는 네. 자국의 대북 제재가 들어올까봐 더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을 네. 그런 이렇게 좀 이중적인 모습을 취하는 거를 이제 후루카와 씨가 봤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건 이제 중국의 과학 기술이 좀 발달하고 있습니다. 발달하고 있으니까 예. 자기들이 뭔가 손해를 볼까봐 북한 때문에 손해를 볼까봐 네. 그런 태도를 이제 보인다 이런 네, 말이죠. 맞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얘기인데요. 부정사치품 대북 수출 과정에서 한국 기업, 쉽게 해서 A 로지스틱스사가 불법 중개에 가담했다고 책에 썼다. 네. 로지스틱스라는 거는 쉽게 하면 물류회사죠, 운송회사. 네, 물류 운송회사입니다. 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A 로지스틱스 회사가 네. 2009년인가 2010년경에 네. 일본에서 북한으로 벤츠 차량이 이제 부정 수출되는데 연루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운송업자가 네. 이때 이제 2009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제 운송을 했는데 네. 이게 3년 뒤에 2012년에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이 후루카와 씨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확인을 해봤더니만 네. 한국 서울에 있는 네. 회사로 확인이 됐고,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럼 제재가 들어갔느냐? 네. 그랬다는 제재는 전혀 없었다. 그 과정에서도 한국의 패널들이 이게 조금 은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 기자의 얘기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2009년에서 10년 사이에 이 A라는 물류회사가 일본에서 한국에서 북한으로 벤츠를 운송했는데 그게 유엔에 발각이 된 것이 2012년. 예. 그러니까 쉽게 해서 부정 수출이 있은 지 2, 3년 뒤에 발각이 됐는데 네. 확인해 보니까 서울 무슨 구에 있는 네. 회사였다. 회사였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네. 그 회사 제재를 받았는가 했더니 네. 한국인 동료가 방해를 해서 예. 그럼 이 같은 밀수 과정에 혹시 일본에는 조총련도 개입이 돼 있는가요? 아마도 이 단언을 할 수 없지만은 네. 이제 심증상 네. 또 그동안의 이제 전례상으로 봤을 때는 네. 조총련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그렇죠. 구조라는 게 이제 후루카와 씨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조 기자의 그 기사를 보면 중국의 다렌 글로벌사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예. 요게 이제 A 로지스틱스 A 물류사와 함께 북한이 밀수에 이용하는 주범격인 회사라고 조 기자가 기사 썼어요. 예, 양대 산맥인 양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산맥인 예. 그래서 이 다렌 글로벌사는 네. 그 242명의 지금 직원을 데리고 있고 네. 사장은 김광일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의 정확한 국적은 확인이 안 되고 네. 다만 이 중국어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는 네. 이 사람의 한자 이름이 그 빛날 광의 날일자. 그러니까 TV조선에
TV조선에 김광일의 입에서 하는 김광일이랑 화면이 똑같네 지금 보니까. 예. 그래서 이 회사가 또 예전에는 니가타현, 일본에 있는 니가타현의 나오SC와 네. 한국에도 지점을 가지고 있었다. 아. 이 얘기는 한국과도 밀접한 관련이 돼 있다. 이 다렌 글로벌사가. 니가타가 북한 그 북송선인 만경봉호가 제일 많이 뜨는 데가 니가타. 맞습니다. 예. 네. 자, 그 조 기자가 기사 쓴 걸 제가 잠깐 다시 소개해드리면 미국 정부가 2017년 6월 29일 날에 다른 글로벌을 제재 명단에 올렸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혐의는 석탄 등 여러 반입 금지 물질을 북한으로 운송한 혐의다. 네. 그래서 역시 일본도 다른 글로벌을 제재했다. 네. 근데 다른 글로벌의 직원 수를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242명이고 굉장히- 사장은 김광일. 예,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회사가. 회사다. 예. 그다음에 여기가 네트워크가 중국, 일본, 홍콩, 한국, 북한 다 연결되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글로벌과 관계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까? 그게 이제 모 트랜스 회사인데 B 트랜스라고 제가 이제 이것도 뭐 그러면 운송회사네요. 그렇습니다. 트랜스. 이것도 지금 현재 존속하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익명 처리를 했는데 네. 이 회사도 이 B 트랜스도 예의 주시를 해야 된다고 후루카와 씨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중간에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건 이 B 트랜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다른 글로벌과 관계 있는 회사가 또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C시핑 예. 쉬핑이란 건 이제 쉬핑을 포장해서 운송하는 뜻이고. 맞습니다. 예. D해운 네. 다 존속하고 있는 법인들입니다. 지금 현재. 네. 근데 디해운은 홍콩에 있는 해운사의 명의를 빌렸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약간 그 페이퍼 컴퍼니 형식으로 빌어놓은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갖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그러니까 회사는. 그 조 기자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봤죠. 예, 그 누가 운영하는 회사? 이게 부산에 있는 네. 어떤 석유 탱크로리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역만 여기 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재지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디해운에서 일본으로 다량의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보도가 2014년에 일본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국내에는 보도가 안 됐는데 저도 후라카와 씨 얘기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좀 제가 재미있었던 게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 그 일본의 동경에 있는 조총련 본부 전주현 그 본부 건물이 이제 그 세금을 내지 못하고 일본 정부에 네. 넘어가게 생겼었습니다. 네. 근데 이 디해운에서 나온 돈으로 네. 그 나온 돈이 조총련으로 흘러 들어갔고 네. 결국 이게 조총련이 처해 있는 자금난, 재정난을 타개하는 용도로 네. 쓰였다는 게 후루카와 씨의 주장인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쉽게 얘기하면 조총련이 세금을 못 내서 건물 조총련 도쿄에 있는 조총련 본부 건물 예. 자체가 넘어갈 뻔했는데 네. 그 돈이 디해운에서 통해서 들어왔다. 그다음에 다렌 글로벌이라는 그 회사가 파워셔블이라는 것을 수입했다는데 파워셔블이 뭐죠? 일종의 중장비입니다. 이게 네. 광물 채굴 같은 데 쓰이는 거. 네.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를 들면 광물 채굴을 한다는 얘기는 북한이 어떤 핵무기나 네. 아니면은 그 철광석 같은 거를 이제 생산을 할 때 네. 이런 파워셔블 같은 중장비를 네. 사용을 하는데 네. 이 파워셔블이나 네. 탱크로리 같은 경우에는 대량 살상무기 제조와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대북 수출 금지 품목입니다. 네. 다른 글로벌을 통해서 이게 들어온 겁니다. 북한으로. 왜냐면 이제 탱크롤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다시피 초대형 그 트럭 위에 원통으로 된 이제 그 기름이라든가 이런 걸 실는 그 차량인데 네. 그거를 개조하면 뭐 유도탄이나 미사일 발사대로 쓰일 수 있고 운반용으로도 쓰일 수 있고. 그렇죠. 예. 네. 원심 분리기 반입은 없었나요? 예,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해서 물어본데 원심 분리기라는 게 사실은 이게 핵실험 등에 사용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소모품입니다. 워낙 빠른 RPM으로 돌아가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혹시 수입하는 정황을 포착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네. 남천강이라고 하는 북한 회사가 네. 그와 관련된 의심을 이건 북한 회사입니다. 네. 순수하게 북한 회사인데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재 대상 이 회사도 제재 대상에 지금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 문제의 후루카와 씨가 쓴 책에는 에미야 하야토라는 사람이 운영했던 한 일본 회사가 최소 8척의 북한 관련 선박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써 있는데 네. 책에는 에미야 하야토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 제가 물어봤더니 이 에미야 하야토라는 이름은 네. 이 사람 이 후루카와 씨가 부득이하게 가명을 쓴 거라고 합니다. 가명. 이게 소송을 벌릴까봐.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네. 아버지가 조총련 간부였고 네. 그가 소유한 배들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시리아, 예. 이집트, 네. 태국, 앙골라 네. 거기에 이제 기항을 하면서 네. 북한인들을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아. 운영을 한 건데 네. 그 북한인들을 고용을 했다면은 물자 반입에 이용이 됐을 이 에미 하야토 갖고 있는 선박이 네. 물자 반입이 이용이 됐을 거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그다음에 홍콩의 등기한 기업이 엄청나다면서요?
무려 14개나 된다고 합니다. 한 에- 사람이 14개 기업. 에미야 하야토가 예. 선박왕도 아닌데 예. 그럼 이 에미야 하야토가 운영한 회사에는 북한인 고용한 것뿐이 아니라 한국인이나 제일동포도 관련돼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모라는 사람, 신모라는 사람인데 네. 신모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무슨 신용조합 네. 간부였고 네. 이모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순수 한국인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네. 이 사람에 대한 정체는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 정부는 아직도 제재 위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캥기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붕괴를 했습니다. 후루카와 씨가. 아 그래요. 예, 정작 자기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문제는 감추고 오히려 옆에 있는 나라가 그런 상황을 분개하는 상황 이런 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하죠. 예, 정말 답답합니다. 네, 오늘 그 유엔 제재 대북 제재 품목인 석유 한적 조사 요청에도 한국 정부는 은폐했다. 후루카와 가스이사 전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인터뷰 기사는요. 이번 월간조선에 원래 그 조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보도한 내용인데 너무나 내용이 방대해서 이 뒷내용을 또 얘기해드리면 여러분이 헷갈려하실까봐 일단은 여기까지를 일부러 하고 내일 두 번째 불법 판정 문제 예,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참 그것도 참 황당하네요. 싱가포르 간다면서 어디론가 간 이 네. 석유 한정 문제에 대해서 네. 연속 2탄으로 또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문갑식의 진짜 뉴스는 여러분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특종이나 뉴스에 감춰진 새로운 뉴스 또는 스토리를 발굴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셨듯이 유엔 대제 품목이 지난번에 우리 조 기자가 석탄 문제 한번 얘기했었죠. 맞습니다. 이번에는 석유 한적에 대해서 추적을 했습니다. 이런 거요. 이렇게 깊이 추적하는 언론이나 기자가 없어요. 저희에게. 그래서 내일 다시 우리 그 조 기자를 이 자리에 모시고 석유 한적의 비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은 아마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하는 1718 유엔나라는 것이 8명이 있는데 그중에 3명은 한국 외교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고 1명은 일본인이고 중국인 러시아인이 있는데 중국인 러시아인이 사보타주를 해서 조사를 방해하고 한국 사람들 역시 뭐 미적미적거리면서 하는데 네. 교체를 좀 똘똘한 사람으로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똘똘한 사람이 오면 거북하다면서 못 오게 하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상한 회사들을 만들어서 벤스를 북한으로 들여가고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이렇다는 아주 황당한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보기를 눌러서 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이어지는 2탄은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